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수TV 생방송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따 유튜브로 보시게 된 분들도 구독이나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워싱턴 대 미러키는 일단은 전력차 자체는 미러키가 괜찮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오늘도 릴라드나 쿤보가 복귀를 하긴 했는데 오늘 4쿼터 때 쿤보가 통째로 결장을 했었죠. 쿤보도 출전 시간 관리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릴라드는 상태가 아주 안 좋았고요. 쿤보는 나름대로 괜찮았는데 부상 우려 때문에 관리를 해주고 있다. 그런 것들은 참고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바비 포르티스가 금지약물 복용 때문에 25경기 결장. 사실상 이제 남은 정규 시즌 경기를 거의 못 뛴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워싱턴은 이제 그 영입해온 미들턴이나 스마트가 오늘 경기부터는 뛸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뭐 출전 시간 제한이 있다는 얘기도 있고, 워싱턴 얘네들은 연패를 한참 거듭을 하다가 세 경기 전도 연승을 했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16연패를 받고 위기에서 탈출했었을 때 그때도 얘네들이 좀 한동안 괜찮았었거든요. 3연승 뒤에 다시 4연패로 안 좋긴 했지만은 그 구간들에도 생각보다 비비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 구간에도 사실은 마행 당한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오늘도 7.5 정도, 사실 마행 값이 그렇게 크진 않은데 미러키가 릴라드나 쿤보의 이런 관리를 받을 수 있다는 것들, 또 이제 원정이라는 거, 미러키는 홈에서 19승 9패, 원정 11승 15패로 홈이랑 원정 격차가 상당한 팀이죠. 일단은 백투백이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로 좀 거슬리는 면모는 있어 보이기는 한 것 같아요. 최근에 백투백에서는 릴라드나 쿤보를 관리를 해준다든지 그 3연패가 있었다는 것들, 이런 게 거슬리기는 해. 근데 이거를 감안을 해도 오늘 상대인 워싱턴은 사실 미러키가 좀 해볼만한 상대이긴 하잖아요. 그런 점은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글쎄 뭐 이거는 좀 뭐 간단합니다. 그냥 미러키가 조금만 제대로 돌아가면 잡을만한 경기이기는 해요. 사실은 좀 핸디값도 생각보다는 그렇게 크진 않은데, 근데 경기를 봤을 때는 쿠즈마도 생각보다 나쁘진 않거든요. 우려에 비해서는 괜찮은 편이고, 그런 것도 있어. 이제 미러키에서 오랫동안 뛰었던 미들턴이 워싱턴으로 옮겼습니다. 미들턴 입장에서는 복수하고 싶을 거예요. 하지만 좀 이제 몸 상태도 그렇고 미들턴 개인의 화력으로 미러키를 어떻게 해볼 정도, 그 정도까지 좀 아니라고 보이긴 하거든요. 요즘에 뭐 조던풀이 괜찮게 하고 그런 건 알겠는데, 워싱턴이라는 팀 자체가 올 시즌 그냥 NBA 30개 팀 가운데 가장 못하는 팀이기도 하고, 얘네들도 뭐 홈이나 원정이나 별 차이 없이 그냥 못합니다. 그나마 이제 홈에서는 조금 더 득점이 한 4점가량 많아지고 실점도 한 4점가량 많아진다, 이런 게 있어서 저는 일단은 오바에다가 뭐 미러키 사이드로 보고 있기는 한데, 지금 아직까지는 릴라드나 쿤보가 퀘셔너블이라든지 이런 시도는 없기는 해요. 근데 내일 아침에 이 경기는 릴라드 쿤보가 어떤 소식이 나올지 모른다. 이런 것들은 경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올랜도 대 멤피스 경기 있는데요. 일단은 올랜도 엄청난 수비 팀입니다. 근데 멤피스는 사실 엄청난 공격팀이거든요. 두 팀 간의 성격이 굉장히 좀 다른 애들의 경기예요. 올랜도는 뭐 요즘에는 이제 좀 벤케로나 바그너가 좀 활약을 해줄 때는 점수가 꽤나 날 때도 있는데, 오늘도 사실은 이 경기가 애틀랜타와의 경기가 있었어요. 올랜도가 오늘 경기가 222점, 사실은 기준점에 걸친 경기란 말이죠. 전반전에 이게 117점인가가 났습니다. 이 쿼터 마지막에 점수가 아마 1분 30초 동안인가 13점이 났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정확히는 모르겠어. 되게 오바 흐름이었었는데 이게 어쨌든 간에 언더가 났습니다. 오늘 경기를 좀 보면은, 자, 올랜도는 일단 뭐 벤케로가 또 한 번 좋은 활약을 했고요. 프란츠 바그너도 할 만큼은 했다. 이런 야투율에도 특히 3점이 25개 중에 6개 들어가고 이런 날이었었는데, 돋보이는 거는 이 올랜도가 이 자유투를 굉장히 잘 얻어내는 팀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뭐 애틀랜타도 오늘은 트레이 형이 좀 좋은 활약을 하고, 무려 야투 시도가 100번이었습니다. 100번. 올랜도한테 오펜시브 리바운드도 많이 따고 이래가지고 올랜도보다 훨씬 더 많은 공격 기회를 가져가는데 이 야투율이 처박아가지고 진 경기거든요. 자유투도 별로 못 넣었었고, 저는 내일도 이 어떻게 보면 멤피스랑 애틀랜타는 약간은 좀 비슷한 결이라고 봐야 되기는 봐야 돼요. 서로 간에 이제 페이스가 리그에서 애틀랜타가 1등, 멤피스가 2등인데, 멤피스도 그 리머텍을 상당히 즐겨하는 팀입니다. 페인트 좀 득점 빈도가 높고 드라이브 빈도가 많고 자유투 빙 뜯기 잘하고, 그래서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두 팀이 내일은 좀 많은 자유투를 얻어낼 수 있는 경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내일 아침에 일단은 심판을 한번 볼 생각입니다. 과연 심판이 자유투 같은 부분들을 얼마나 좀 관대하게 불어주느냐, 이런 것들이 좀 보이는데, 또 이제 올랜도의 홈발, 이것도 무시는 못해요. 멤버들이 이제는 바그너, 벤케로, 비타드 이런 애들이 돌아가고 나서는 홈발도 확실히 보이는 것 같아. 자, 이거는 멤피스가 올 시즌에 222.5라는 기준점을 바탕으로는 지금까지 한 55경기 정도를 했거든요. 그 기간 동안 언더가 5번밖에 없었어요. 222.5 기준으로는. 그리고 이제 12월 달 들어서 최근 35경기 동안에 222.5 기준으로 언더난 게 딱 한 번밖에 없거든요. 이 정도 지표면은 사실은 오바를 봐야 돼요. 물론 멤피스가 올랜도를 비롯해가지고 그 전에 오클라호마, 휴스턴, 미네소타 이런 팀들한테, 수비가 상당히 빡빡한 팀들한테 고전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거는 맞아. 그래서 한편으로는 분명히 지금 양팀 간의 전력차 같은 부분에서는 순위도 그렇고 멤피스가 우월한 부분이 많이 있기는 해요. 그건 맞는데 그걸 감안해도 양팀 간의 벤치 차이가 워낙에 심하다 보니까 아까도 제가 올랜도를 보여드렸었는데 올랜도가 오늘도 벤치 포인트가 21점밖에 안 됐거든요. 애틀랜타도 오늘은 뭐 벤치 포인트가 아주 많은 건 아니었었는데 저번에 맞대결도 그랬었고 올랜도는 리그에서 벤치 포인트가 가장 부족한 팀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사실 벤치 구간에서는 멤피스가 압도를 할 수밖에 없다. 약간 이런 마인드거든요. 뭐 올랜도가 홈발 이런 거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거는 그냥 저는 오바 정도만 보는 게 괜찮아 보이긴 해요. 사실은 이게 멤피스도 이 최근 들어서는 약간의 오바세가 줄어들긴 했는데 오늘 경기도 보면은 사실은 템포가 굉장히 빨랐습니다. 전반전에만 한 137점인가 나고 저는 222.5 정도면은 그냥 이게 제일 신경 쓰이는 것 같아요. 아까 봤던 거. 55경기 중에 진짜 55경기 중에 5번이면은 10%도 안 되는 확률이죠. 최근 35경기 중에 한 번밖에 222.5 기준으로는 언더가 한 번밖에 없었다. 근데 기본적으로 멤피스는 야투를 많이 시도하는 팀이야.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자유투를 서로 간에 많이 주고받을 가능성이 있다. 지표상으로 지금 두 팀이 자유투도 리그에서 올랜도가 26.2회 멤피스가 28.2회로 1등 3등이고요. 내일 심판 데이터까지 참고를 해야겠지만은 저는 그냥 오바를 일단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벤치 구간에서 멤피스가 앞지를 만하다 이런 것들 때문에 그냥 멤피스를 보고 있기는 합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멤피스가 이렇게 수비가 강력한 팀들한테 매번 고전을 했던 것도 올 시즌 내내 그런 것들 생각해 주시고 올랜도가 홈이라는 것도 무시는 못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클리블랜드 대 뉴욕 경기 한번 볼 텐데요. 자, 일단은 얘네들은 상대 성적상으로는 맞대결상 언더가 되게 많았어요. 플레이오프도 있긴 했었거든요. 2-3 시즌에 얘네들이 플레이오프에서 아마 클리블랜드가 4대1인가 4대2로 이겼었는데 그때 이제 첫 경기 빼고는 전부 다 언더였었단 말이에요. 여기에 지금 화면에 나오는 건 전부 정규 시즌 지표들이고 이런 식으로 언더 게임이 되게 많아. 근데 요즘에는 사실 클리블랜드는 그동안의 성격과는 다르게 케니 애킨슨 감독이 부임을 하면서 굉장히 오바 게임을 많이 하고 있는 시즌이잖아요. 공격을 살려낸 거 그게 올 시즌 클리블랜드가 가장 돋보이는 부분이고 뉴욕 닉스도 여기 보이는 것처럼 물론 오늘 경기는 시카고라는 오바 팀이랑 붙어가지고도 언더가 나긴 했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전 지표상으로는 이 뉴욕도 되게 오바 게임이 엄청 많았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매번 뉴욕 닉스라는 팀은 백투백일 경우에는 사실 그 승리를 많이 챙기지는 못하는데 오바 게임이 엄청 잦았었다 이런 얘기는 줄기차게 드리고 있었어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오바 생각이 좀 나는 경기이기는 한데 근데 지금 뉴욕이 오늘도 하트가 빠졌었고 아누노비가 지금 캐셔블이잖아요. 내일 아누노비가 뛸지는 모르겠어. 오늘도 안 뛰었는데 제가 이 뉴욕 닉스는 그 주전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심한 팀인데 오늘처럼 주전에서 중요도가 높은 애들이 이런 애들이 빠지다 보면은 뉴욕 닉스라는 팀 자체의 색깔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오늘 물론 이제 뭐 대체에서 들어온 아치우아라든지 듀스 맥브라이드 이런 애들이 잘하기는 했는데 근데 확실히 뉴욕의 색깔과는 약간 좀 다른 게임이 나왔단 말이에요. 오바가 마냥 편하지는 않은 것 같아. 240점은 너무 높기도 한 것 같고요. 지표로는 그냥 오바를 보면 편하긴 한데 제 생각은 그냥 이거는 저는 언더를 좀 더 보고 싶거든요. 올 시즌만큼은 클리블랜드가 공격이 좋아졌고 뉴욕 닉스도 백투백일 때 오바가 엄청 많다. 최근에도 오바 게임이 많았었다. 이런 거는 알겠는데 얘네들은 2점슛 야투율이 굉장히 높아요. 요즘에는 좀 리머택을 많이 시도를 한다. 리그에서 3점을 가장 안 던지고 있고 확률 높은 공격을 선택을 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드렸었는데 오늘은 뭐 자유투 뺑뛰기도 많이 못했었고 점수를 뭐 113점밖에 못 냈으니까 전체 시도가 107번이었었는데 저는 일단은 클리블랜드 사이드를 보고 있긴 합니다. 근데 8.5는 지금 두 팀의 순위가 되게 높은 팀들이잖아요. 얘네들이 동부에서 1등과 3등의 대결이라 8.5 정도의 기준점은 좀 빡빡해 보이는 부분이 있기는 해요. 물론 이제 뉴욕 닉스가 생각보다 홈이나 원정에서 차이가 그렇게 크지가 않다. 내일은 뭐 하트가 아마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 이런 거는 있기는 한데 선택하기 어려운 경기 같아. 일단은 좀 동부에서 강팀들끼리 붙는 경기이기도 하고 제 관점에서는 그냥 언더에다가 클리블 사이드 보고 싶거든요. 나는 일단 뉴욕이 이 아누비가 없는 점 그리고 얘네들이 상당히 그 리머택을 많이 하는 팀인데 클리블랜드가 물론 예전 같지 않은 수비라고 합니다만은 모블리랑 알렌이 기본적으로 깔려 이런 그 클리블 산성 높이가 상당히 높은 팀이어가지고 그런 부분에서는 뉴욕이 좀 고전할 만한 것 같거든요. 가끔가다 갈라드나 미첼이 오락가락 하지만은 매번 벤치를 보강해가지고 충분히 그런 부분에서도 우위에 있는 부분이 있다. 뉴욕 닉스는 주전을 엄청 갈아 쓰는 팀이기 때문에 벤치 기대치가 낮은 편이죠. 경기가 좀 길게 가면 뉴욕이 좀 체력적인 한계를 드러내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최근에는 저는 클리블 사이드에다가 언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뭘 가도 어려운 경기 같아요 이거는. 자, 다음 경기 토론토 대 마이애미 경기인데 일단 이 경기는 승패는 어려운데 사실 언더 찍는 거는 큰 무리는 없어 보이거든요.
그냥 뭐 쉽게 생각해가지고 토론토랑 마이애미 딱 팀 이름만 봐도 언더 생각이 많이 나긴 나요. 근데 생각보다 얘네가 맞대거 상으로는 좀 점수가 많이 난 적이 있었습니다. 올 시즌에도 그 이제 11월 달이랑 12월 달에 121대 111, 233점 경기, 119대 116, 235점 경기 점수가 꽤나 났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토론토가 조금 더 뛰는 팀이라든지 마이애미는 계속해서 종잡을 수 없는 팀이었었고 언더고 상으로는 요즘에는 토론토가 상당히 언더팀의 성격을 많이 띠는 게 보이고 있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저는 물론 이제 실점이 너무 많아가지고 얘네들이 좀 조질 때는 있지만은 단순하게 최근 10경기 동안 토론토는 득점이 107.2점이거든요. 실점 112.4점. 전반적으로 평균적으로 220점도 못 넘고 있어요. 경기당 평균적으로는. 마찬가지로 마이애미 역시 최근에 10경기 동안 105.9점 득점, 111.7점 실점 이렇게 상당히 그냥 딱 봤을 때 지표로는 언더를 볼 만한 게임인데 뭐 저는 뭐 다른 부분에서는 이 경기가 나도 얘네들 맞대결이 왜 이렇게나 많은 점수가 났었나 이런 거는 잘 감이 안 잡혀. 기본적으로 양 팀은 최근에 공격 아주 안 되고 있고 수비적으로도 마땅히 뭐 내놓을 게 없다. 그나마 마이애미는 수비는 좀 괜찮다고 하는데 토론토가 이게 클리블랜드 만나갖고 뭐 131실점, 멤피스한테 138실점, 오클 만나갖고 121실점 어려운 팀들을 많이 만나가지고 쳐맞은 것도 있긴 하거든요. 난 그냥 그런 것 때문에 좀 뻥튀기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냥 이 경기는 언더보기에 제일 적합한 게임이지 않나 싶어요. 두 팀 다 최근에 이 토론토는 한창 이제 좋은 구간이 있었다가 6경기 동안 1승 5패고 마이애미 역시 얘네들도 최근에 1승 5패예요. 여러 가지로 뭐 히로가 한창 이제 올 시즌 거의 뭐 커리어 하이급 시즌이었는데 전반기 막바지부터는 좀 체력적인 부담인지 좀 평균 회귀를 하기도 하고 투빅이 자리를 잡아가지고 아데바요가 괜찮아지긴 했는데 그것도 경기 결과로는 안 이어지더라. 이런 것들이 보여가지고 저는 그냥 언더 생각만 좀 나는 경기인 것 같습니다. 다음 샌안토니오 대 디트로이트 경기인데 샌안토니오는 이제 웬베냐마가 시즌 아웃이라는 엄청난 부상 악재가 생겼어요. 근데 오늘 경기는 내가 제대로 보지는 못했는데 샌안토니오가 피닉스를 싸먹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나는 뭐 샌안토니오가 엄청 잘했다기보다는 그냥 피닉스가 생각 외로 개판이었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부커도 부상 이런 후유증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듀란트도 야투시 자체가 굉장히 적었었다. 타이어스 존스의 활약이 아주 개판이더만 뭐 지표상으로는 턴오버도 되게 많았었고 애초에 피닉스의 야투시도 자체가 너무 적었었다. 그런 게 드러나는 경기였었던 것 같아요. 자, 이 상대인 디트로이트는 사실 얘네가 굉장히 실속 있는 애들입니다. 지금 이름값으로 봤을 때 멤버상으로는 커닝햄이 엄청나게 성장한 건 알겠는데 그 외의 친구들은 기대치가 높지는 않단 말이죠. 해리스도 이제 디트로이트로 복귀를 해가지고 좋은 시즌이기도 하고 티마주도 그렇고 비즐리도 3점 쏴대고 이런 거는 좋게 보이는데 자, 새롭게 제가 업데이트한 지표를 보면은 얘네들이 골밑 수비도 좋아졌고 속공 득점도 많아졌고 페인트 점 득점도 늘어났다. 디트로이트는 최근 들어서 얘네들이 3점을 좀 아끼는 편이고 인사이드 득점에 치중을 하고 있거든요. 상대의 림을 공략한다는 건데 지금 마침 샌안토니오에는 DPOY 리그에서 블락이 가장 많은 선수였었던 웬메냐마가 없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서는 디트로이트가 확실히 리머텍이라는 측면에서는 확실히 좀 먹고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 보여요. 일단 그래가지고 내일은 좀 디트로이트가 상성 면에서는 할만한 게임이지 않나. 더구나 샌안토니오가 백투백이기까지 하다. 샌안토니오도 백투백 지표에서 뭐 대단히 보이는 거 많이 없어도 지표가 좋지는 않은 팀이에요. 디트로이트 사이드를 보고 싶습니다. 원정이긴 하지만 샌안토니오 얘네들도 홈이랑 원정 갭이 나름대로 있는 애들이긴 한데 디트로이트가 홈이나 원정 차이가 거의 없어요. 이거는 뭐 디트로이트의 3점 같은 것들이 좀 미드 구석인 비즐리 같은 애들 이런 애들이 뭐 말을 안 듣는다면 모르겠지만은 그거는 뭐 지금 당장 어떻게 해볼 수는 없는 부분이고 요즘에 분위기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디트로이트를 보고 싶고요. 그리고 좀 언더게임 생각 중입니다. 원래 같으면은 디트로이트가 사실은 오바팀이었었거든요. 전반기 막바지에는 좀 언더 흐름이 좀 있었었어. 그래가지고 지금 샌안토니오도 아직은 웬메냐가 빠지고 나서 그 전까지는 되게 오바팀이었었는데 웬메냐가 빠지고 나서 돌아가는 거를 좀 더 봐야 될 것 같긴 하거든요. 오늘도 야투를 뭐 93번가량 주고받고 이런 거는 보이긴 했는데 사실은 이거는 언더오버는 빡세요. 232.5 기준점도 애매한 것 같고 원래 같으면은 그냥 제가 요즘의 색깔을 안 보고 그냥 지표만 봤을 때는 그냥 오바를 찍으면 편한데 디트로이트가 언더팀으로 변모한 것들 나는 그런 것들 때문에 그리고 샌안토니오도 이제 웬베냐마가 빠져가지고 사실은 오바가 기대가 있었는데 오늘도 좀 점수가 많이 안 났었죠. 언더오버는 좀 가기는 빡센 것 같고 저는 디트 정도만 좋게 보는 그런 좀 모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 댈러스 대 이제 뉴올리언스 한번 해볼게요. 댈러스 대 뉴올리언스 경기. 얘네들 일단 맞대결을 좀 보고 싶습니다. 얘네가 올 시즌에 3번 정도 맞대결이 있었는데 이랬었거든요. 첫 경기 때는 91대 132 댈러스가 그냥 싸먹었었죠. 그 다음에는 119대 116 최근에 136대 137 이렇게 나왔는데 그 최근 경기는 그야말로 엄청난 점수를 찍은 경기입니다.
뭐 클러치 게임까지 가고 최근 두 경기가 전부 다 클러치였었어요. 심지어 이 경기 116대 119 경기는 이때는 어빙이 없었던 날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은 뉴올리언스가 이길 만한 경기였었는데 이때 당시에 뉴올이 애들도 많이 좀 복귀도 하고 팀이 점점 살아나는 추세였단 말이야. 이거는 그 뉴올리언스는 탱킹을 하는 입장에서 사실은 질만한 경기였었는데 경기 아마 2초인가 남기고 아마 PJ 워싱턴의 레이업이었던 것 같아요. 백보드를 맞고 튀어나온 공을 블락을 하면은 그거 건드리면 골텐딩이거든요. 근데 그게 안 불렸어. 그래가지고 이 경기를 뉴올리언스가 먹은 경기란 말이에요. 최근 두 경기가 굉장히 치열했던 점. 가장 이 최근 경기는 137대 136 경기는 이거는 댈러스가 앞서고 있었는데 뉴올리언스가 그냥 어거지로 쫓아간 경기거든요. 5점, 6점 정도의 차이는 있었었다. 클러치에도. 어쨌든 간에 점수가 되게 많이 난 게 보이죠. 이 경기는 어빙이 없는 경기도 235점이 났었다. 이런 건데 지금 여전히 뉴올리언스는 수비 면에서는 그냥 최악으로 보이고 있어요. 보이는 것처럼 요즘에 상대 팀들이 세크한테 137점 또 그 전에 세크한테 119점, 오클한테 137, 세크한테 123, 덴버한테 뭐 144,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실점이 엄청 많습니다. 최근 10경기로 늘려봐도 오클의 실점이 127이 찍히거든요. 득점은 115 정도로. 그냥 뉴올리언스가 연패 기간도 9연패가 있었고 세크한테 한번 이겨내긴 했지만은 그냥 뭐 뉴올리언스를 좋게 평가한다기보다는 오바보는 게 제일 편한 경기이긴 합니다. 일단은 어빙이 뛴다는 점. 댈러스가 지금 뭐 돈치치도 내보냈는데 앤서니 데이비스가 데뷔 전부터 이제 장기 부상을 끊어버렸잖아요. 거기다가 내일도 라이블리, 개포드, 파웰까지 해가지고 센터들이 싹 다 멸종한 경기입니다. 댈러스의 상황이 되게 안 좋은데 그런데도 댈러스가 이렇게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많이 이겼죠. 골스랑 마이애미 잡아내기도 하고 세크한테도 되게 분전하고선 패배를 하기도 하고요. 댈러스가 참 이게 조건이 안 좋은데도 잘 이겨. 내일은 이제 PJ 워싱턴이 아마 복귀 가능성이 있고 그 스몰 라인업의 센터로 이렇게 좀 기용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러면은 아무래도 뉴올리언스 입장에서는 댈러스의 인사이드 공략이 좀 용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이언 같은 애들이 워싱턴한테 사이즈가 밀리지가 않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쉽게 댈러스의 인사이드를 좀 요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거는 좀 댈러스가 공격으로 맞받아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댈러스는 최근에 3점 정말 잡고 있고 특히 크리스티 같은 애들 되게 잘해주고 있죠. 오자마자 어빙도 힘내주고 있고 야투 같은 것도 지금 뭐 괜찮게 지키고 있고요. 그래서 그냥 일단 나는 오바 보는 게 제일 편한 것 같아. 댈러스는 이게 센터가 실종된 농구를 하면서도 임기응변으로 참 잘 풀어나가고 있는데 과연 이게 어디까지일 것인가.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 정도까지 잘할 거라고 전혀 예상을 못했거든요. 센터가 이 정도로 실종이 됐는데도 상성 면에서도 뉴올리언스가 내일은 얘네가 뭐 외곽도 많이 쓰는 팀이긴 하지만 인사이드 득점도 자이언을 위시로 그래도 좀 하는 편이에요. 뉴올리언스가 확실한 강점이 있기는 하다. 뭐 그런 건데 뉴올리언스도 아무래도 원정에서 굉장히 약한 팀이라는 것들 그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댈러스는 이제 홈으로 오면 실점이 한 8점가량 줄어드는 부분들 뉴올리언스는 원정 가면 득점이 한 8점 줄어든다고 하는데 글쎄 뭐 저는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도 그냥 오바보기는 편한 것 같아요. 두 팀 간의 올 시즌 맞대결 이런 좀 리스들도 그렇고 5.5여도 핸디를 어디 가기 좀 불편합니다. 약간 뉴올리언스의 편을 들어주고 싶긴 한데 애매하네요. 만약에 댈러스가 이 정도로 센터가 실종됐는데 잘하고 있는 거는 비정상적이다. 약간 이런 마인드거든요. 3점이 너무 잘 들어가고 있다. 이런 마인드여가지고 뉴올리언스도 수비가 안 좋기는 한데 그럴 거면 그냥 오바 보는 게 제일 편한 경기 같아요. 뉴올리언스의 프렌 5.5 정도면 한번 프렌 냄새 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유타 대 오클라호마 경기인데요. 자, 이 경기도 상대 전적 리스트들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양 팀의 맞대결 상으로 그 오클라호마가 유타를 쥐잡듯이 잡았습니다. 상대 전적이 8대1이에요. 8대1. 오클이 절대적인 우세를 점하고 있다. 이거는 지난 오클라호마 유타의 두 경기를 한번 확대를 해볼 텐데 일단 이 첫 경기는요. 유타가 이런 팀입니다. 턴오버 여기 제 마우스 포인터 있는 데 보시면은 턴오버 면에서 오클라호마가 턴오버 관리 1등이에요. 근데 유타는 턴오버를 가장 많이 저지르는 팀이다. 반대로 이제 스틸 퍼 게임 상대한테 턴오버를 유발하는 게 오클라호마가 리그에서 1등이고 유타는 꼴찌예요. 한마디로 이 백코트의 차이가 명확하다 이거거든요. 앞서 말했던 이 점수차가 27점이 나왔었던 이 경기는 이날 오클라호마가 스틸을 18개를 했어요. 스틸 18개. 말도 안 되게 많이 한 거죠. 그러면서 본인들은 턴오버 8개밖에 없었었고 반대로 유타는 턴오버가 29개입니다.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 격차가 난 거예요. 딱 그러니까 유타의 약점을 오클라호마가 제대로 해집었다. 이러만한 게임인데 이때와는 조금 뭐 다른 게 뭐가 있냐고 하면은 그냥 유타는 요즘에 홈발을 조금 받고 있고 주전 가드가 내일은 원래 그동안 키온테 조지라든지 그리고 섹스턴 이런 애들이 있었는데 아이제아 콜리어랑 클락슨이 나온다는 거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 콜리어도 경기당 지금
턴오버 7개 한 경기도 있고 경기당 지금 주전으로 올라오고 나서 턴오버가 3.5개거든요. 엄청 많으냐 턴오버가. 클락슨 말할 것도 없죠. 이러다 보니까 내일도 유타는 앞선 수비가 안 좋은 것도 당연하고 턴오버 관리도 안 될 것 같다. 그런 거는 명확합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경기 아까 봤던 이제 가장 최근 경기를 보면은 이 당시 맞대결은 123대 114로 유타가 원정인데도 꽤나 잘 비볐었거든요. 이때는 왜 잘 비볐냐? 센터가 제이덥이에요. 홈그레이나 하틴슈타인이 둘 다 빠졌던 경기다. 그 유타가 오펜시브 리바운드를 23개를 했던 경기예요. 23개. 마찬가지로 턴오버는 27개를 해가지고 오클라호마는 두 번의 맞대결에서 유타를 이 턴오버라는 유타의 약점을 제대로 공략하긴 했었다. 그런 것들은 보이긴 한데 이날은 오클라호마의 센터가 없고 높이가 낮다 보니까 유타의 강점이 오펜 리바가 확실히 좀 발현이 됐던 경기거든요. 그러다 보니 맞대결상으로는 확실히 오클라호마는 유타의 약점 턴오버로 공략할 수 있고 유타는 오클라호마의 약점인 이런 그 오펜 리바를 좀 공략을 해야 되는데 내일은 홈그레인이나 하텐슈타인이 전부 다 뛸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은 아무래도 오클라호마에 좀 힘이 실리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제 조금 거슬리는 건 뭐냐, 이게 요즘에 유타가 좀 홈발이 올라왔거든요. 원래 유타 하면은 압도적인 홈발을 가진 팀이지만은 이게 올 시즌 내내 사실 홈에서 별 영향력이 없다가 요즘 들어서는 최근에 5경기 동안 3승 2패 정도로 올 시즌에 홈에서 6승 19패인데 최근에 5경기에서만 3승 2패예요. 홈발을 많이 받고 있는 게 보인다. 마카닌이나 콜린스, 캐슬러 이런 애들이 가동이 되면은 유타는 어느 정도의 성적은 좀 나오는 팀이기도 하다. 거기다가 필리포스키라든지 이런 애들이 잘해주고 있기도 하고 질 때 지더라도 잘 싸우는 저차사 경기가 꽤 많은 경기고 홈발의 힘을 좀 받고 있다. 이런 것들이 관찰이 되거든요. 그리고 오클라호마는 전반기 막바지 즈음에 이제 스가가 좀 부진했던 것들, 약간은 오클라호마도 이제 좀 좋았던 흐름에 그런 것들에 살짝씩은 균열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15.5도 되게 높은 기준점이잖아요. 나는 오클라호마가 최근 경기들에서는 좀 헤맸던 게 생각이다. 마이애미한테도 그때 14점 차로 이거를 마행까지 해내긴 했지만은 엄밀히 따지면은 그 경기도 4쿼터 때 그냥 말도 안 되는 대역전이 있어서 그렇지 24점 차 역전했잖아요. 그런 게 있어서 그렇지 사실 오클이 안 좋았던 경기잖아. 최근에 두 경기가 오클이 너무 개판이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나가지고 좀 무섭거든요. 이게 일단 그냥 오바가 조금 더 나은 선택지지 않을까. 근데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클라호마는 본인들의 약점을 이 투빅을 사용해가지고 숨길 수 있는 반면 유타의 약점인 이런 많은 턴오버는 충분히 공략할 수 있다. 그거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클라호마를 봐도 좋아요. 하지만 저는 15.5 정도면 유타의 플랜을 요즘의 모양새로는 조금 더 보고 싶은 그런 느낌이 있기는 합니다. 오바를 조금 더 우선시하고 싶고 굳이 따지자면 저는 오클을 마냥 편하게 보지는 않도록 할게요. 선택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 휴스턴 대 미네소타 경기가 있는데 자, 얘네들도 한창 얘네들이 많이 붙으면은 진짜 종잡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것도 맞대결을 좀 봐야 됩니다. 올 시즌에 3번을 붙었는데 자, 첫 경기는 연장전 간 경기예요. 이때는 센군이 트리플 더블을 해가지고 연장전 가가지고 승리를 했었고, 그리고 이때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앤트맨이 별로 못했던 날이고 그 다음 경기들은 전부 다 이제 미네소타가 승리를 했는데 앤트맨이 영웅적인 활약을 했었거든요. 이 경기는 25초가 남기고 결정적인 3점을 꽂아가지고 경기를 가져오고 온 거였었고 그 다음 경기는 사실 되게 비등비등하다가 휴스턴이 조금 앞서고 있었는데 그 이제 앤트맨이 40몇 득점을 했어요. 그리고 좀 이제 벤치 자원들이 힘을 내줬던 그런 경기입니다. 두 팀 간의 맞대결은 되게 좀 치열했던 면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성격도 약간은 비슷한 느낌이 있고 강력한 수비팀이고 늪농구를 펼치는 그런 느낌인데 이상하게 맞대결상으로 오바가 꽤나 많단 말이에요. 지금 보면은 연장전 간 경기 원래 이거는 정규 시간은 언더였었고 그거 빼면 전부 다 이게 오바 게임이란 말이야. 나는 이것도 예측을 약간은 좀 제 쪼대로 하는 느낌입니다. 저는 미네소타 프렌에다가 언더 보고 있는데 그냥 솔직히 말해서 언더 보는 거는 별 이유는 없어요. 나는 그냥 얘네들 맞대결상으로 이렇게나 점수가 많이 나는 게 좀 이상하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 어떻게 보면 이거는 그 미네소타의 색깔이 얘네들이 요즘에 신인들을 많이 기용한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제가 제일런 클락이라든지 그 롭 딜링엄 이런 애들을 많이 기용을 하면서 그 이제 벤치 타임에는 템포가 빨라지는 느낌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다. 그 맥다니엘스 같은 활약을 하면서 속공에서도 좀 빛을 발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있다고 했었는데 둘이 붙으면은 사실은 늠농구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나거든. 사실은 216.5는 되게 낮은 기준점이기는 해요. 그래갖고 언더 보는 것도 믿음은 별로 없는데 저는 둘이 붙었을 때 되게 치열했던 거 그게 가장 먼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또 휴스턴이 아직까지 이제 벤블릿이 없다 보니까 내일은 캐슈아블이라 가지고 뛸지 안 뛸지는 모르는데 벤블릿이 없는 동안 휴스턴이 망가진 게 너무 많이 보여요. 물론 이제 미네소타라는 팀도 얘네들이 또 이제 앤트맨도 에이스이긴 하지만 얘도 망가질 때는 너무 처참히 망가지잖아. 저점이 높지 않은 에이스.
팀 자체가 미네소타를 망가질 때는 너무 크게 무너지거든요. 난 뭐 휴스턴이든 미네소타는 요즘에 믿을 만한 그런 선택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휴스턴이 또 홈에서는 좀 괜찮은 팀이기도 하고 미네소타는 원정 가면 약간의 힘이 빠진다, 그런 거는 있기는 한데, 저는 요즘 분위기로는 휴스턴이 조금 더 안 좋았다고 생각이 들긴 들어요. 뭐 잘할 때는 잘하지만은 여전히 벤블릿이 만약에 내일 뭐 복귀한다면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모르는 상태고, 벤블릿이 못 나온다면 여전히 휴스턴이 교통 정리가 안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생각이 나가지고 저는 미네프레에다가 언더 볼 텐데 아주 어려운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재밌을 거는 같거든. 얘네 둘의 맞대결은 저번에도 앤트맨이랑 딜런 브룩스랑 엄청 싸워가지고 서로 테크 받고 경기 자체는 되게 치열하고 재밌어요. 근데 이것도 배팅하기 좋은 경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 경기도 졸라 재밌는 경기입니다. 세크라멘토 대 골스 경기인데, 왜냐면은 얘네가 2-2-3 시즌 플레이오프 때 그때 맞붙었는데 경기가 되게 재밌었었죠. 그때 아마 4대3으로 시리즈 끝까지 가가지고 골스가 올라갔나 그랬었는데, 플레이오프에서 한번 붙은 이후로 두 팀은 매번 치열한 경기를 했었습니다. 더구나 그 이제 최근에 5연승이거든요, 세크라멘토가. 그 전에 한번 골스가 102대 101로 1점차 승리를 하고, 그 다음에 세크가 124대 123 1점차 승리하고, 그 다음 경기 세크가 134대 133 1점차로 승리를 했어요. 그 다음 이후로는 뭐 대부분 세크라멘토가 가져가는 게임이었었는데, 얘네들이 맞붙으면 일단은 되게 치열하고 재밌기는 합니다. 어쨌든 간에 세크라멘토가 5연승 유지라는 거, 이것도 뭐 무시는 못할 것 같고, 사실 지금 세크라멘토나 골스나 큰 트레이드들이 있었잖아요. 세크라멘토는 팍스를 보내고 라멘을 받아왔다. 골스는 버틀러 데려왔죠. 위긴스를 보내고. 이번 트레이드 데드라인 때 상당한 무브가 있었던 팀들인데, 얼핏 보면은 세크라멘토의 지금 라인업 와꾸를 보면은 몽크, 라빈, 드로잔, 머레이, 사보니스, 와꾸는 좋아요. 근데 실속이 되게 없다. 이 라인업에서는 키건, 머레이 말고는 수비적으로 플러스된 선수가 아무도 없다, 그런 얘기도 많이 했었었고, 벤치에도 뭐 라라비아 데리고 오고 발렌슈나스 데리고 오고 이래가지고 키온 앨리스 위시로 좋아진 건 맞는데, 사실 세크라멘토가 얘네들 딱 감독 경질하고 나서 조금 이제 상승세가 있었다가 확 쳐졌거든요. 요즘에도 뭐 이런 것들이 살아나다고 생각은 크게 안 돼. 세크라멘토는 별로 믿을만한 팀들이 아니라는 생각이고요. 요즘에는 골스 역시 한창 안 좋았다가 너무 노답이어가지고 커리도 에이징 커브도 차고, 팀 자체가 3점발을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3점이 안 터지는 날에는 그냥 확 주저앉는, 이런 것들 때문에 골스도 안정감이 없었는데, 버틀러를 데리고 와서 와꾸가 조금 좋았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막 댈러스한테 패배한 경기하며 골스도 지켜봐야 되거든요, 아직까지는. 저는 그런 마인드여서 일단 나는 맞대이거 상으로 뭐 세크가 좋다, 그리고 홈이다, 이런 건 있어 보이는데, 근데 나는 트레이드 자체는 골스가 조금 더 성공적이었다고 생각이 들긴 들어요. 여태까지 트레이드 이후 보여준 모습으로는 라비는 시카고에서는 올 시즌 거의 뭐 커리어 하이급 성적이었지만은 세크라멘토 와가지고는 지금 3점이 바닥이잖아요. 성공률이 20%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정도로 못하고 있고, 시너지도 안 터지는 것 같고, 수비는 말할 것도 없이 안 좋고, 이래가지고, 저는 기본빵은 이제 좀 골스가 수비 기본빵을 하는 팀이라고 생각이 돼요. 가끔 가다가 이제 뭐 3점이 좀 나가리가 된다든지 그런 날이 있어서 문제이긴 한데,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그냥 골스가 조금 더 마음에 들긴 합니다, 이거는요. 이 경기는요, 핸디는 좀 빡세게 생각을 합니다. 얘네 둘이 붙으면은 이거는 핸디는 뭐 1.5가 됐든 2.5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저는 얌전하게 골스의 승리 정도만 생각해보고요. 234.5. 요즘에는 사실 언더 생각도 나는데, 글쎄요. 언더오버는 안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골스가 조금 더 트레이드는 성공적이었다, 그거를 바탕으로 말씀만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축구는 딱 한 경기 가져왔습니다. 레체 대 우디네세인데 나름대로 볼만은 한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레체가 도르그를 보내고 나서 얘네 좀 이제 지지는 않습니다, 잘. 그전에는 뭐 칼리아리한테도 대패, 인테르한테도 대패 이랬었는데, 요즘에는 뭐 볼로니한테도 비기기도 하고, 지지는 않아도 승점 자체를 많이 얻고 있지는 못해요. 가끔 가다가 유망주 이제 크리스토비치가 터지는 날이 있지만은, 얘네들이 지금 15등 팀이거든요. 근데 이제 18득점이라는 리그 최저 득점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레츠한테는 기대를 걸고 보면 안 되는 팀입니다. 지안 파울로 감독으로 바꿔도 안 돼도, 직전 경기도 몬자가 저는 리그 최악팀이라고 했었습니다. 심지어 감독을 바꾸기까지 했는데 네스타를 잘랐다가 보체티를 선임을 했는데 다시 네스타를 선임을 했어요. 참 변덕스럽죠. 그리고 몬자가 지금 뭐 부상도 되게 많고 선수도 많이 팔고 이래가지고 진짜 개판이라고 했었는데 전력이 진짜 십창났는데, 이 경기는 좀 원정이어도 기대치가 있었지만은 무승부에 그쳤었죠. 해주지를 못했다. 반대로 이제 우디네세 같은 경우는 흔들리고 있는 엠폴리를 3대0으로 부쉈습니다. 그전 경기도 이제 나폴리 대 우디네세, 이거는 상대전적이 엄청나게 열세였다고 했었어요. 이거는 우디네세가 나폴리 원정에서 진짜 한 12연패인가 그렇게 했었고, 한 16년 동안 아마
15승 1무인가 그랬다고 했었었죠. 어쨌든 우디네세가 나폴리한테 매우 약했는데 이 경기까지 비기기까지 했었다. 그리고 분전해주고 있던 베네치아를 잡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요즘에 에켈렌캄프 이 친구가 나폴리전에 원더골, 사실 나폴리의 실수가 좀 있었던 경기긴 하지만은 원더골도 넣었었고, 그 다음에 엠폴리전도 에켈렌캄프가 2골을 넣었거든요. 여기다가 요즘에 뭐 로브리치나 비올, 로렌조 루카, 토뱅 팀 전력이 지금 우디네세가 100%급으로 가동되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 경기는 원정이어도 우디네세가 전망 자체는 괜찮아 보여. 이거는 그냥 뭐 레체를 보기보다는 우디네스의 좋은 흐름이라든지 전력상의 우위 이런 것들을 보고 싶은 경기인데, 결국에는 이것도 우디네스가 그렇게까지 막 믿을 놈들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햄무 정도로 만족해도 괜찮은 경기입니다. 어쨌든 저는 이거는 우디네스의 승사이드로 무승부 같은 것보다도 그냥 우디네스를 보는 게 좀 더 옳은 선택 같다, 그런 느낌입니다. 요즘 우디네스의 분위기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저는요.